freeway. (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5월 챙겨야 할 기념일들이 참 많은 달인데요. 아마도 내일이 그 끝판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인데요. 이 부부의 날을 앞두고 조선시대 부부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궁금해졌거든요. 네. 사극에서만 보던 조선시대 부부상, 실제로 뭐 기록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네, 기록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부부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편과 부인이라는 이 부부 관계는 동서고금에 늘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내용들이 관심의 대상이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공감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당시 모습들, 부부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제 기록에도 있는 조선시대 부부상. 실제로 어땠는지 조금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아마 조금 이제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 부정적인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성종과 폐비윤 씨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성종과 폐비윤 씨는 서로 다툼이 많았고 결국 나중에 폐비윤 씨가 사약을 받고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사약을 빌미로 그 아들이었던 연산군이 사화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 네. 아마 부부 관계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폐비윤 씨에 대해서 사실은 좀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좀 신분이 낮을 거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후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녀에서 후궁이 된 케이스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폐비윤 씨에 대한 평가는 뭐 성종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왕실의 어른들, 뭐 정의왕후라든지 소혜왕후 모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왕후가 되고 나서의 어떤 평가가 이제 급변하게 되는데요. 네. 어쨌든 그 과정에서 보면은 분명한 거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널리 알려진 왕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 손톱으로. 이 부분은 이제 정사 기록은 아니고 야사 기록입니다. 용안에다 상처를 냈다. 네. 정사는 아니다. 네, 정사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이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당시에 임금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 이건 굉장한,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넬슨 만델라가 몇십 년 동안 독재에 투쟁하면서 감옥 생활은 견뎠는데 네. 석방된 뒤 6개월인가 있다 이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정치적인 어떤 지향점 때문에 정치적 결단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만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이 부부관계 쉽지 않다. 오히려 감옥에서 몇십 년 사는 게 더 견디기 쉬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네네. 어찌됐건 이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아이도 바르게 자랄 수 있다 이런 교훈인 거죠. 연산군의 어떤 폭정을 보게 되면. 네네네. 그런데 다툼을 벌였다는 건 그래도 왕과 왕비가 어떤 어느 정도의 동등함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 그 폐비윤 씨와 어떤 그 성종에 대한 평가가 조선시대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 내면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과 왕비 사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일반적인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조선 초기에 이제 두 번의 쿠데타가 있었는데 이제 태종의 1차 왕자의 난이 있고 세조의 네. 계유적 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동지적 역할을 했던 게 전부 다 당시 왕후가 되는 원경왕후나 정의왕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뭐 갑옷을 입혀준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왕실에서 부인의 역할은 어떤 동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고려나 조선 초의 어떤 부부 관계들을 보면은 적어도 집안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지위가 거의 비슷했다는 점. 이런 면들을 볼 때 당시 이제 성종과 폐비윤 씨의 관계는 폐비윤 씨는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 관계, 즉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려고 했던 반면 네. 성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새로 들어온 성리학적인 어떤 가족 관계, 즉 남자를 좀 높이 평가하고 여자를 좀 낮게 두는 어떤 그런 어떤 가족 관계의 부딪힘이 아니었을까. 더 나아가서 성종의 어머니였던 소혜왕후, 보통 우리가 인수대비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내훈을 써서 여성들은 이러 해야 된다는데 그중에 이제 남편의 뜻을 따라야 된다.
라는 부분도 담겨 있다는 점에서 어떤 그런 세계관의 어떤 충돌이 아니었을까. 실제로 이제 성종연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어우동 사건이 있었을 때 어우동 사건이 있었죠. 예, 동일한 어떤 문제였음에도 남자들은 가볍게 그렇지만 그 여자였던 어우동은 교수형을 처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가 금지법이 또 성종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재혼이 안 된다. 재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하고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절대 다수가 재가를 금지할 경우에 여성들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종의 강권으로 인해서 그 법이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성종의 어떤 여성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에 이제 피비 윤 씨가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있었던 어떤 여성들의 가치관이 부딪힌 사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찌됐건 봉건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남성들이 그 어떤 제도적으로 좀 우위에 있었던 시대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귓가에는 왜 어우동만 지금 이보희 씨가 주연을 맡았었죠. 네. 제 등에다 뭐라고 쓰셨습니까? 했던 대사가 떠오릅니다. 자, 패비 윤씨 사건을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부부만 기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슬이 좋았던 부부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부부관계에 금슬 좋았던 부부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태계 유황 선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두 번째 부인이었던 그 권씨 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일화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하고 이제 사별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부인하고 혼인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권질의 따님이었던 이 부인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알고서 이제 태계 이황 선생은 혼인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혼인을 하고 나서 약간의 이제 그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손주 며느리가 와서 음식을 다 집어먹어 버린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난 제사를 지내기 아닙니까? 전인데 네. 그것도 다른 집안도 아닌 진성희 씨 집안에 그러니까 아마 조금 어른들이 뭔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계양 선생이 어디론가 이제 그 출타를 해야 되는데 도포가 약간 이렇게 헐었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거기를 빨간 천으로 기운 거예요. 흰색 도포에. 칼라 감각이 예사스럽죠. 그렇죠. 예사롭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보통의 이제 남편이라면은 뭐라 타박을 했을 텐데 당황하죠. 네. 태계영 선생은 이제 그 부인 편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님께서 며느리가 되신다고 손주 며느리가 되신다고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 빨간 옷도 그냥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션으로 생각을 하고 출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면박을 주거나 하면 아내가 오히려 더 상심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배경이 뭘까를 살펴보는데 이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나중에 이제 손주한테 부부관계란 이런 것이다라고 편지를 썼었는데 네. 거기에서 보면은 부부 사이에 중요한 게 예의 또는 존경 이런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본인도 아마 그런 뜻으로 어떤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 행동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퇴계 유황 선생님은 뭐 그 후배들에게도 결코 말을 낮추지 않았다. 네. 이라도 있죠. 자, 음악 한 곡 듣습니다. 캡틴 앤 테닐, Love Will Keep Us Together. 자,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현의 프리웨이, 역사 데자뷰. 오늘 부부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 조선시대의 부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퇴계 이황과 권씨 부부만큼 금슬 좋은 부부 이야기 또 있습니까? 네, 또 안동입니다. 안동 지역이 부부 금슬이 좋군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이제 원희 엄마, 그 다음에 이제 이응태라고 하는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사랑스러운 표현을 많이 한 부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98년에 안동에 이제 고성희 씨 집안 조그만 무덤을 이제 도로 확장 관계로 이장을 하게 되면서 이 무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유물과 함께 한글 편지가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한글 편지에 남편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담은 원희 엄마의 이야기가 이제 담겨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다가 이제 나중에 부족해지니까 위 아래 처음에 여백으로 두었던 곳까지 이제 글을 쓸 정도로 할 말이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편지가 왜 들어갔고 이 남편은 왜 죽었을까를 살펴보는 것 과정에서 미투리 하나, 그러니까 집신 같은 것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 네. 검은 실이 들어 있었는데 이 검은 실이 이 원희 엄마의 머리카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죽게 되니
그 남편을 죽음을 애도하면서 편지를 쓰고 더불어서 남편이 낫기를 바란 뜻에서 만들었던 이 미투리도 같이 묻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미투리 남편의 병이 낫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 네. 근데 이제 45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남긴 편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일단 좀 흥미로운 부분은 남편을 자네라고 부르고 있었다라는 점. 자네. 네,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비교적 동등했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현대어로 좀 번역을 해보면은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네.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먼저 가십니까? 라고 적어 놓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죠. 이 부분이 정말 또 애틋한데요. 네.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그 본인들의 어떤 사랑이 너무 행복하다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편지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뱃속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뱃속에 자식 나오면 누구 보고 말할 것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시니 뱃속에 자식 나오면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시는지요.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대략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참 100년 해로를 약속했던 남편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자 네.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편지로 써서 남긴 450여 년 전에 아내의 이야기. 근데 남편도 아내를 그만큼 이제 존중해줬고 네. 아꼈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는 조선시대의 남자들처럼 그렇게 불었으면 이런 편지가 남아있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지 말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부탁의 글을 남겨놨는데 이제 서로 사랑하는 부부란 이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것들을 이제 가장 극명하게 표현해주는 어떤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입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은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존재 남편. 그 남편에 대한 어떤 간절한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에 담았으니 이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네. 없을 때 또 뭔가 자기가 생각날 때 그때 이제 그리워지는 존재라는 점에서 지금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내일 부부의 날을 큰 선물 없이도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박광일 소장님의 의견이시고 선물은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거론을 하실 거면 부부의 날이야라고 거론을 하실 거면 반드시 선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역사 데자뷰. 오늘은 부부의 날을 앞두고 성종과 패비윤 씨, 퇴계 이황과 권 씨 부인 그리고 원희 엄마의 편지까지 조선시대 부부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reeway.